한동훈 시나리오 요즘에 정치권에서 많이 나와요. 뭐 2개짜리도 있고요. 뭐 4개, 3개짜리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최종 선택은 무엇일까? 이게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거겠죠. 시나리오의 최종 선택은 무엇일까? 자,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얼마 전에 대구 갔다 왔는 것도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오늘 대전도 갔다 왔다고 해요. 그런데 비슷한 모습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이민재단은 이 편의성을 고려해서 11시 금요일 밤에 동대구역에 계셨던 대구 시민들은 다 저보다 바쁘고 귀한 시간이셨을 겁니다. 거기 줄 서 계셨던 분들은요. 그래서 논술 시험 보려 가는 수험생들, 군대 휴가 받아 내려오신 분들, 열심히 일하다가 본가에 오신 분들, 환경미화 하시던 여선님들, 거기 계신 분들 시간이 제 시간보다 덜 귀할 리가 없어요. 별거 아닌 성의를 보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일정 끝났으니까 기차 끊기면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문법이 있다면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일단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일단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지지자분들로 보이는 분들이 아까 영원히 같이 가죠라는 얘기 있고 동시에 영상에는 없었는데 대선까지 가요라는 얘기도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미 이게 좀 대구 못지않게 대전에서도 굉장히 환대를 받은 셈인데 그리고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여의도 문법 같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여의도 300명 문법이 아니라 5천만 국민 문법을 쓰는 거다? 이쯤 되면 이거는 결심 수준이 아니라 작심한 거 아닙니까? 뭐 이미 선언했다고 봐야죠. 다만 마지막 퍼포먼스만 남아 있다는 건데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지도 하나 아세요? 동훈 여지도라고. 아, 동훈 여지도. 그다음에 이제 대동 여지도와 화면에 좀 나갑니다 지금. 저겁니다. 저거. 동훈 지금. 여지도가 저건데 저걸 자세히 보면요. 예. 17개 시도를 다 찍었어요. 다 있네요. 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근데 이제 등장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네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전을 찍음으로써 실제 대한민국의 중심부까지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호남, 그다음에 거창, 다. 대구, 대전, 울산도 간다 그러죠? 강원도 다 찍었고요. 어. 속초 다 찍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17개 시도를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다 업무 연관성으로 찾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사실은 광폭 행보를 한 법무부 장관 별로 없었고 또 사실 저 지역 보면요. 예. 선거 때도 저렇게 다니기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대동 여지도와 합성을 해서 이제 동훈 여지도가 탄생한 건데 자, 저 정도라면은 대중의 관심이 이미 팬덤 현상을 넘어서 예. 이미 어떤 현상,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이제 단순한 팬덤을 넘어서 이미 또 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그 현상이 나타났던 인물이 과거에 있는데 일단 있었죠. 안철수 의원 있고요. 방기문 전 있었죠. 총장 등도 예. 있는데 약간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비슷한 지금 그런 반열에 올라와 있고 요즘에 사실 이제 뭐 요새는 이제 실검을 잘 안 하지만 예. 포털에서 아마 뉴스 검색량을 보면은 이준석 신당이라든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이라든가 보다 훨씬 저게 노출빈도가 높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가독과 열독도 높을 것 같은데 저는 저것이 결국 정치인은 우리가 지지율로 평가받는다 하는 것처럼 관심도로 평가받는 건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지금 5천만 문법을 쓸 것이라 하면 단순히 자기가 총선 역할에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암시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메시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저거는 미리 본인이 꿈꾸던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예. 어떤 선언적 수준을 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러니까 300명의 여의도 사투리로 이미 치환해 버렸고 예.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본인은 5천만 명이 쓰는 언어로 간다면 나는 이번 역할을 좀 더 상향식으로 조정해가지고 가겠다. 그다음에 앞으로 내 목표는 좀 더 큰 꿈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선언한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행보가 저는 저렇게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저 전략적 모호성을 결정적인 건 답을 안 해요. 안 지금. 해죠. 예. 전략적 모호성이 관심을 붐업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당분간 저 스탠스를 유지할 걸로 분석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야외 활동이 많잖아요. 저렇게 지지자들하고 사진도 찍으니까 그렇죠.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원래 머리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막 흐트러져서 막 내려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눈에 띄네요. 아니
앞서 발언 보시면 대구 방문했던 거 관련해서 대구 시민들 다 저보다 바쁘고 그러신 분들인데 제가 뭐 안 그럴 수 있습니까? 여의도 300명 문법이 아니라 5천만 명 국민 문법을 쓰겠다. 이거는 단순히 장관 발언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주인정 변호사. 그런데요. 오늘 한동훈 장관 대전 일정 방문지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른바 이제 CBT라고 해서 컴퓨터 관련해서 약간 사회 통합 이런 취지의 또 법무부 관련된 어떤 기관에 가서 한 게 있었고 그 뒤에 대학 카이스트를 방문했거든요. 근데 요 비슷한 시간쯤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카이스트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카이스트가 좀 넓기 때문에 장소는 달랐지만 걸어서 가면 5분 정도 떨어진 각각의 장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둘이 만나는 장면은 없었는데 글쎄요. 지금 두 인물이 만나기 좀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현명하게도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안 만난 거다. 그렇죠. 못 만난 게 아니고 안 만났다라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인요한 혁신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혁신을 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예. 지금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의 일원으로서의 국무위원입니다. 예. 만에 하나 이 자리에서 우연한 기회라도 해서 두 분이 카이스트에서 만났다라고 하면은 아마 바로 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왔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라고 하는 직격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중립 위반이다 저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근거리에 있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물론 전화 한 통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적으로는 같이 만나는 것이 아니한 것은 정말 바른 선택이었고 그것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뭐 최근에 보면은 우리 이뇨한 혁신위원장님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참 좋은 분이다. 누구라도 와서 그 당을 도울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라고 굉장한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이 최근에. 큐피트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바랐다는 말씀은 없는데 이른바 한동훈과 이뇨한 사이에 러브라인은 지금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 내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지금 현재 당에서 반발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 개인적으로 이뇨한 혁신위원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어떤 국회의원직을 참 좋아하는 건 알았는데 예.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를 혁신위원장께서 모르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은 결국 인 위원장님이 얘기할 호소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여론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이 강하게 혁신위원장님을 예. 끌어준다고 하면은 결국 혁신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건데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안 만나는 것이 그리고 좀 더 넓은 데 가서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둘이 만났다면은 예. 엄청난 메시지가 나오고 그렇겠죠. 혼동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논평 나올 일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 그동안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을 추진하고 지금 한동훈 장관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 빈 자리들 예. 혁신해서 다 올려보내고 그 자리를 검사를 꽂는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지 혹시라도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만났어야 되고 안 만나길 잘한 거죠. 가뜩이나 최근에 또 한동훈 장관에서 무슨 비대위원장 설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오늘 만났다면 정말 별의별 해석과 이해가 다 나왔겠네요. 근데 만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오늘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 아까 제가 표현을 했죠. 이 정도면 결심 차원이 아니라 작심한 거 아니냐? 이런데 그럼 총선과 관련해서 여야에서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두 명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훨씬 더 큰 비중의 역할을 맡기는 것을 당 지도부도 검토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서의 네. 총선 승리를 겨냥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을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나올 때 그 존재감 때문에 위협은 느낄 수 있지만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이 나와주는 건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거를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와 연결시켜 볼 때는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르게 해석하죠. 유불리에 대해서. 뭔가 기대 이쪽은 뭐 우리한테 뭐 나쁠 거 없는데요. 잘 되겠어요?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자, 그럼요. 여기서 네 분 패널께 요즘에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한동훈 활용법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판단해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네 가지 시나리오인데 제가 1, 2, 3, 4라고 위에서부터 번호를 좀 그러니까 번호를 써주세요. 일단 1번은 수도권 전략 지역에서 출마해서 바람몰이를 한다. 두 번째는 야당 지역구에서 자객공천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비례대표 출마를 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선거를 총괄할 수도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불출마 후에 선거를 이끌고 그 뒤에 총리 또는 대성으로 가는 코스가 있다. 네 가지입니다. 1, 2, 3, 4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분은 몇 번을 선택하시는지 쓰셨으면 앞에 들어주세요. 자, 일단 한 명씩 그냥 쭉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리신 게 지금 성추윤 부의장은 222예요. 그냥 2가 아니고. 그리고 옆에 조승현 부위원장은 4번. 그러니까 불출마 이쪽에 포함된 내용. 그다음에 최수영 변호사는 1번 수도권. 그리고 최인현 변호사 3번이면은 3번이 리베로인데 리베로라고 붙여줬어요. 3번이라고. 3번이 비례대표, 예, 비례대표. 공동선대위원.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쓰신 성추윤 부의장은 그냥 2가 아니라 2가 3개네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 지금 민주당 뭐 정치인들이나 패널분들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예. 근데 그런 얘기 중에 뭐 꽃길을 걸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전 오히려 만약에 꽃길을 걷다가 뭐 꽃길 걸을 거야 이런 얘기하다가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데뷔한 다음에 험지 출마하면은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험지 출마할 것이다. 이제 수도권에서 험지가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 120여 석의 수도권 의석 중 예. 거의 100석 가까이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현역 의원과 맞선다. 그러면 다 험지입니다. 지금 사실상 그런 상황이고 수도권 자체가 지금 민주당에게 조금 유리한 지형으로 넘어갔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우리가 원하는 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이 자객공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그러니까 시나리오였어요. 민주당 현역인 곳으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 이런 식으로 국민들도 진짜 거기로 가는 건가 민주당 현역 의원과 붙는 건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대구를 간다던가 꽃길을 가게 될 경우에 한동훈 장관 뭐 몸살이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죠. 뭐 말은 좋죠. 뭐 전국 선거를 지휘한다. 예, 예. 뭐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뭐 비례대표 하네 붙지 않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은 험지 나올 것이다. 수도권에 민주당 현역 의원과 붙으러 나올 것이다. 이런 민주당 식으로 하는 의원이 것이 있는 지역구로 나서 자객공천 하세요. 예, 그런 식으로 오. 우리가 원하는 링으로 끌어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고르신 거네요, 지금요. 그래서 2인데 그냥 2가 아니라 2를 계속 이런 얘기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2번이라고.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최수영 변호사께서 1번, 그러니까 수도권 출마. 네. 수도권 출마를 얘기 꺼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 지금 기류가 스타 장관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들을 전부 출마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저는 그게 수도권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원희룡도 지금 이재명 자객 공천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그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그다음에 뭐 박민식까지 오. 스타 장관과 지금 잠룡들을 수도권에 전진 배치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제기하는 이른바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바로 차기 대선 인물 주자금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 이쪽은 화려한 라인업들을 쫙 스타 장관과 잠룡들을 깔아놓으면은 민주당이 여기에 맞대응하는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예. 국민의힘이 무언가 혹시 인물 경쟁에서 압도하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예. 정말 뭐 한두 명이 출마한다면 윤석열 정부 우리 심판하자. 이른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조금 먹히겠지만 예. 이렇게 화려한 라인업들을 수도권에 전진 배치시켜가지고 싸움을 붙이면은 좀 프레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선대위원장 역할을 맡기면서 수도권 선거 바람몰이를 함께 부탁한다 그러면은 예. 저는 그래서 만일 한동훈 장관이 살아온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그 이후에는 국민의힘 자체가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여기서 나쁘지가 않을 잠깐 거예요. 궁금해지는 게 한동훈 장관의 초점을 좀 좁힌다면 네. 수도권 출마라고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바람몰인데 네. 그 수도권에도 지역구가 굉장히 많죠. 어려운 험지도 있지만 텃밭도 있거든요. 텃밭. 어디를 말하시는 저는 겁니까? 강남권은 아니라고 봐요. 강남은 아니다. 강남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뭐 지금 뭐 권영세 의원이 있는 용산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조정하면 되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꽃길을 걷게 하지 않을 거고 한 장관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5천만 문법을 쓸 거라 얘기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저는 거기에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저는 수도권에서 그냥 지역은 고민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비례라든가 뭐 어디 저 불출마라든가 이미 불출마하기에는 너무 몸집이 커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오, 불출마하기에는 지금 두 분 들었어요. 두 분 들었고요. 지금 이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뭔가 살짝 예측 전망을 내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 목소리 좀 들어보죠. 한동훈 장관은요, 저는 뭐 대통령의 뜻도 그렇고 본인 의지도 예. 총선 출마보다는 법무부 장관을 좀 더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 총선 이후에 또 새로운 부처의 무슨 장관이라든가 뭐 경제부총리 이런 걸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불출마 후에 선거에 도움을 주지만 그 위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뭐 총리, 다른 장관 등등등 이런 전망이거든요. 이거 지금 신지호 전 의원의 전망과 가장 비슷하게 보기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조승현 부위원장이 4번 그러니까 불출마를 한 뒤에 뭐 선거 관련해서 역할을 하고 그 뒤에 다른 길을 가는 거다. 총리나 뭐 대선이나 뭐 장관 이걸 선택하셨거든요. 네, 저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어차피 내년 총선을에다가 리스크를 걸기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수도권이든 경기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한동훈 장관이 뛰어드냐 마냐에 따라서 이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질 수도 있는 선거에 올인을 하는 건 상당히 리스크하죠. 그 대신 이제 뭐 배지는 하나 달 수가 있겠죠. 국회의원이 될 수는 있지만은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넘버원이지만은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n분의 1이 됩니다. 300명 중에 한 명이 되거나 아니면 뭐 국민의힘 뭐 120 몇 명 중에 한 명이 되거나 아니면 상임위로 가면 10 몇 명 중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만족할 만한 분이냐 더 큰 꿈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차라리 불출마하고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당의 선거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요. 예. 이 조선 제1야라고 하면서 여당 선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윤석열 정권 호위무사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무총리가 된다면은 국무총리로서의 가장 큰 기능인 중요한 기능인 방탄총리로서 대통령을 수호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충분히 할 일은 많이 있고 그러면서 스펙을 더 쌓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한동훈 장관의 몸집이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를 가장 줄이고 더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더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다가 잘하면 뭐 대권 주자로 갈 수 있다. 이런 꿈도 키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4번을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자, 세 분 말씀하셨는데 그 시나리오 다시 한번 볼까요? 번호가 들어가 있는 시나리오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1번 수도권 전략 지역에서 바람불이 나왔죠, 지금. 그리고 2번도 나왔어요. 자객공천 쪽으로. 그리고 4번 불출마 후 선거지휘하고 대선 직행 또는 총리 직행 이런 거다 다 나왔어요. 오늘 보니까 패널 분들이 미리 좀 보셨나요? 뭐 골고루 일부러 답을 하신 것 같은데 3번이 빠졌는데 최진영 변호사가 저 3번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2002 월드컵 하면은 우리 홍명보 영원한 축구의 리베로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제가 밑에 3번 리베로 쓴 것은 특정한 포지션에 있지 않으면서 전체 어떤 그 포지션을 다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분을 리베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2년 월드컵 때 이 홍명보 어떻게 주장이 했던 역할과 비슷한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에 가고 특히 험지에 가면은 그 자체로서 족쇄가 되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 팔도 강산을 보여주면서 예. 또 한동훈과 이게 대동여지를 합쳐가지고 동훈여지도, 예. 동훈여지도의 역할을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특정 지역에 묶여 있기보다는 정말 자유롭게 비례대표에서 특히 앞쪽에서 확실한 어떤 그 점을 찍은 다음에 본인이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전국을 다닐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동대구역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동대구역은 어떤 곳이냐? 단순히 대구의 중심이 아니고 예. 서울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동대구역입니다. 부산보다 더 많아요. 예. 그만큼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분들이 오가는 곳에서 3시간 동안 사진을 찍어야 될 만큼 있다는 것은 예. 그만큼 전국적 인지도가 있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단순히 한 지역구보다는 전체를 뛰어다니면서 선거 총괄했을 때에 예. 내년 총선에 미칠 수 있는 한동훈의 파급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저는 예측합니다. 지금 최인영 변호사가 아까 한동훈 장관에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느낌상 보니까 한동훈 장관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응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저만 느낀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가서 날선소를 많이 했다가 얼마 전에는 조금 뭔가 좀 순해졌네 이런 평가 받았는데 오늘요 다시 한번 또 뭘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는 인용할 것 같아요. 사법고시 합격 하나 했다는 이유로 검사로 갑치라고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증거 조작에 휘말려 있고 실제로 정말 전관위원과 돈 받고 그 후지게 인사 검증을 해서 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후진공화국으로 만든 그 후진 법무부 장관이 나는 한동훈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대우 같은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NHK가 뭐 술집 이름입니까? 유명한 술집인가 본데 뭐 거길 다녔다고 뭐라고 그런 건데 광주에 있는 단란주점 5.18 축제 전날 그때 유흥주점. 유흥주점에 이름이군요.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장. 네. 아까 표현을 조선 제일협 이거 쓰셨다 그랬죠. 여기 뭐 저작권 갖고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뭔가 다 돌아온 듯한데 만약에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등판을 하게 되면 어떤 뭐 불출마든 아니면 지역구 출마든 뭘 하든 총선에서 역할을 하게 되면 저런 얘기를 막 쏟아낼 거 아닙니까? 그럼 총선 때 민주당이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 뭐 감당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제 정말 한동훈 장관이 조선 제일혈라고 하는 것은 예. 말싸움을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건 근데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말싸움을 정말 잘하죠. 어떤 민주당 의원도 한동훈 장관하고 붙어서 이긴 적이 없어요, 사실. 네, 그냥 화만 내다 끝났지. 예. 그런데 이런 말싸움을 잘한다고 그게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투력 있다고 대통령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 훌륭한 정치인도 아니거든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권 심판할 수 있는 분노 여론을 다 결집해가지고 그 전투력과 강인함 이런 걸 가지고 단골검사 출신의 후보로서 대통령이 됐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꼴이 지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투력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세금 빼돌려서 뭐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은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 것, 대통령 부인의 소유 땅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갑자기 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탄핵 사유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냐 지금 그 말씀이신 아니, 거네요. 그런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예. 전혀 공평하지가 않아요. 어떤 정권에서도 재벌이나 사회적 강자에 대해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지만 지금 정권에서 합니까? 지금 정권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지금 룸사롱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들이 룸사롱 가서 폭탄주 먹는 게 특활비 아니면은 기업의 스폰서한테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할 자격이 검사들한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그대로 다 돌아옵니다. 그걸 알고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전투에서 이기는 줄만 알지 이런다고 정치가 아니고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예.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한번 읽어보기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책을 추천을 해서 인간관계로 책 좀 꼭 보세요. 좀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약간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한동훈 장관 확실히 뭐 연일 주목은 받고 있습니다. 뭐 여야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그 주목도만큼은 요즘에 뭐 단연 앞서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다뤄봤고요.